자,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매주 금요일 날 인사드리는 주식 살롱의 하창무입니다. 오늘은 또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이성우 이사님이신데 네. 저랑은 이제 다른 매체 유튜브 815 모니터기죠. 네. 여기서 한때 우리가 찐시향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실 이사님 좀 못되게 못 살게 했었는데 네, 아닙니다.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주식 클래스라는 네. 채널입니다. 잠깐 인사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자주 인사드릴 수 있게 또 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너무 허리를 곧게 네, 세우셔가지고. 조금 굽히겠습니다. 네. 혹시 거북목 있으세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아니 저도 이제 자꾸 주식을 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구부러지고 네. 거북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소개는 뭐 간단히 하고 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굳이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이사님 네. 워낙 이제 여러 매체에서 한국경제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네. 또 815 모니터기죠. 네. 최근 또 연합 인포백스까지 또 진출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나가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예요. 네. 저희가 많은 투자분들이 반도체가 계속 말이 많았고 네. 마침 이제 7월 마지막 주에 오늘은 이제 영상은 7월 28일 날 함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4조 4천억 정도 적자, 네. 하이닉스가 2조 9천억, 합치니까 대략 한 7조 중반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네. 혹시 일단 뭐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 하지만 주가는 네.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이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또 컨퍼런스 콜도 있었죠. 네. 이사님이 어떤 내용을 좀 캐치하셨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뭐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이 수치가 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시장의 초점이 아니었고 실적 발표를 하고 네. 컨퍼런스 콜을 할 때 과연 이제 새롭게 AI 반도체 단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 발표를 하고 뭐 모든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컨퍼런스 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네. 이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전에 TSMC가 실적 발표를 먼저 했었거든요. 좀 나쁘게 나왔었죠. 네. 숫자는 똑같이 나쁘게 그렇습니다. 나왔죠. 네. 실적이 좋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AI 반도체 단 뭐 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기한을 더 땡겨서 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하반기의 그림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이 한 미니멈으로 10% 이상 나타날 수 있다는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약했거든요. TSMC. 네. 그날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도 큰 주가의 변동성은 없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딱 그 언급들 이제 AI 반도체 단에 대한 뭐 집중 부분 그 다음에 뭐 낸드 반도체 시장 좋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추가 감산을 하겠다 그 부분에 따라서 실적의 회복이 있겠구나라는 점이겠고요. 근데 이게 있겠구나라는 점은 실제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구체화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내년으로 예상되던 우리의 흑자 전환 시점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3분기, 4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근데 그 3분기 흑자도 사실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부터 네네. 여러 매체에서 언론이 된 건데 네, 맞습니다. 네. 뭐 혹시 이사님은 그러면 정말 우리가 3분기에 빠르면 추석 세고 10월 달에 확인할 건데 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2분기 실적까지 봤을 땐 뭐 이번에 비용의 반영, 뭐 솔리다임 이런 비용의 반영, 네. 랜드에 좋지 않은 업황, 뭐 여기에서 그런 점을 다 감안을 해봤을 땐 흑자가 나오더라도 아주 소폭의 흑자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적자의 지속의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3분기 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다룬 이유가 네.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D램 단에서 원래는 역성장 정도로 봤었는데 이게 한 자릿수 성장이 나온 거예요. 메모리 쪽에서. 네, 예상외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참 시장에서 부각되는 뭐 AI 반도체 단에서 이게 전력의 효율화를 높여주는 그런 기판 같은 경우가 집중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이 그 한 자릿수
그런 성장을 이끌어낸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부분의 수요가 더 늘어서 매출이 증대되면 3분기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선은 기대감에 대한 반영이 3분기에 대한 흑자 전환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큰콜 내용을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솔라다 이야기죠. 낸드 쪽이죠. 네. 낸드 쪽은 뭐 한 10% 추가 감산한다고 그러고 네. 두 기업의 가장 공통점은 HBM에 대해서 뭐 투자 같은 경우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정작 약간 특이점은 하이닉스 주가는 바로 반응을 했어요. 네. 큰콜에서.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본인의 반도체 사업보다는 시장 메커니즘 측면에서 약한 건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딱 짚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사업 구조를 보면 하이닉스는 반도체 100%.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사업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가지 정도로 네. 있죠. 반도체, 뭐 통신 이쪽도 있고 뭐 스마트폰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 부분을 놓고 순수 반도체 플레이 이쪽에 대한 업황 회복 그렇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건 또 한 자릿수의 성장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메모리 시장에서의 한 자릿수. 네. 혹시 그 메모리 시장에서 한 자릿수 성장에 네. DDR5가 있나요? DDR5 같은 경우도 견인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DDR5 같은 경우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 DDR4에서 5로 전환이 가능하냐 그 여부인데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격. 네. DDR4와 5의 성능 대비해서 가격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는 두 칩이 2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지금은 좀 네. 좁혀졌어요? 20%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 네. 그러면 생각보다 DDR5가 네. 높은 가격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소비자들이 이제 교체할 만큼의 가격 차이 갭이 메워졌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교체 수요로 돌입을 할 수 있고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DDR4, 5의 뭐가 가장 큰 차이냐거든요. 이게 DDR4도 5도 칩인데 DDR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을 통할 때 전력 표시 장치 하나가 따로 들어가요. 표시 장치. 네. 그게 비메모리 회사들이 많이 만들거든요. 전력 반도체랑 다른 거죠. 네, 그거랑 다릅니다. 이게 뭐 네페스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 DDR5로 전환을 했을 때 관련된 수혜주들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비메모리 단에서 이런 전력과 관련된 부분을 만드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뭐 네페스 그런 회사들. 네. 네페스. 네. 하나마이크론도 그쪽인가요?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부 그 부분의 사업이 있기는 한데요. 네.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대표적인 비메모리 회사들 뭐 두산테스나 네. 뭐 네페스 이쪽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네.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이번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메시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은 네. 메모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약간 재고 바닥에 대한 메시지도 좀 줬고, 네, 맞습니다. 혹시나 HBM의 성장성에 대해서 멀티플을 좀 줬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다음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네. 이게 이제 맨날 매번 나오는 거고 네. 8월 달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AI 반도체에 불을 붙인 게 지난 제가 5월로 생각이 나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20%도 뛰면서 컴콜에서 이제 앞으로 이 AI 반도체 성장성을 50% 이상 점치면서 네. 최근 2, 3개월 동안 왔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AI 반도체가 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네. 지금 이 관련 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워낙 배터리 이야기도 하는 것 같지만은 네. 사실 진짜 이수페타시스 연초 대비 500%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 볼 때 8,000원짜리 주가였거든요. 네. 지금 4만 원 하잖아요. 네. 주성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최근에 뭐 PSK 홀딩스라든지 최근에는 또 우리가 반도체 전공정 장비 뭐 네. 원희가 IPS라든지 유진텍 안 오른 게 없거든요. 네.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EUV 노광 공정 관련주는 별로 안 올라요. 네. 지금 이제 SNS 텍은 좀 멈춰 있단 말이에요. 네. 좀 돌고 돌아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냐 배터리냐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네. 배터리는 빼고 오늘 네. 반도체 이야기니까 네. 지금이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보신다면 사실 막연하잖아요. AI 반도체라 그러니까 지금 네. 종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툭툭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듣겠지만은 네. 지금도 유효하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어떤 장비가 네. 유효한지 보신다. 유효한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AI 반도체단의 주가들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게 맨 처음 올 연초에는 우리가 챗 GPT라는 게 네. 생겨났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 거였죠. 네네. 그러면서 각사들이 이제 감산을 단행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감산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반등이 나오기 네.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건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이제 먼저 딱 깃발을 꽂아준 게 엔비디아였죠. 네. 네, 연간 실적에 대해서 50% 상향을 해주고 어떤 요소로 이게 실적 상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언급한 게 이제 AI 반도체단에 우리는 핵심적인 그런 기술, 칩 생산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늘 수 있다라는 걸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 그만큼의 수요가 느는지 매출이 들어오는지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생각보다 중요하겠군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의 실수요로 연결돼서 매출이 나왔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즉 주가들이 좀 과하게 움직인 기업들은 여기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가총액을 도출할 때 뭐 멀티플 뭐 이거를 장비면 뭐 몇 배 이렇게 주는 거를 더 높게 이제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시장 성장이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이기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선은 가깝게는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변화되는 AI 반도체단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 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네 말이 많잖아요. 네. 뭐 본딩 와이어 리더 다 용어도 어려워요. 네네 또 뭐 TSB란 단어도 나오고 네네 요새는 또 PSK 홀딩스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리플로 장비란 단어도 나오고 네. 뭐 구멍을 뚫는다 뭐 이런 말은 나오는데 네. 많은 장비 중에서 이사님이 생각하는 뭐 장비단이 될 수 있고 부품단이 될 수 있는데 네. 엔비디아 반도체 이게 AI 반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만약에 뭐 한 가지로 뽑는다면 네. 어떤 걸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전의 칩과 이번에 그 새롭게 도입되는 그 칩의 차이가 구멍을 뚫는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전극을 연결할 때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새롭게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실리콘이요? 네, 네. 실리콘이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는데 과거 대비해서 이게 효율이 기본으로 20% 넘게 더 좋게 나와요. 실리콘을 가지고 그 본딩 와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층수를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 기존의 방식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효율적인 전력 전달이 다 안 되는 거죠. 네. 층수가 높아지다 보니. 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새롭게 쓰이는 방식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전력 누수가 없어요. 효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해봅니다. 가격과 효율. 네. 그랬을 때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데 효율은 기본 20%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효율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효율이 나오는 공정상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구멍을 잘 뚫어야 되고. 네. 네네. 그걸 솔드볼이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죠. 네네. TSB 말씀하시는 거. 네네. 이 구멍을 이렇게 잘 뚫어줘야 되고 이 구멍을 뚫는 데에 대해서 이제 전력이 잘 통할 수 있게 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뭔가 이 종이에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송곳으로 뚫기도 하고 네. 아니면 우리가 펀치를 통해서 구멍을 뚫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아예 미세하게 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송곳으로 뚫었을 때 보면 종이가 동그랗게 뚫리지는 않아요. 중간에 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펀치로 뚫었을 때는
구멍이 뚫리기는 한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죠. 네. 커서 예, 구멍이 뚫렸다는 게 그리고 보면 이거를 낼 때 주변에 약간 마모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네. 함몰되는 게. 네. 그런데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뭐 펀치라든지 그런 걸로 뚫는 게 아니라 이제 레이저로 네.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테크닉스 말씀하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아직 실제 대량의 장비가 고객사로부터 이렇게 나가지는 않죠. 왜냐면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 대량의 장비가 나가지는 않는데 이게 실제 좀 구멍을 뚫는 데에 대해서 이 칩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준다라고 하면은 고객사는 테스트를 해보고 당연히 발주를 낼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기에 네. 어제 삼성전자 콘콜에서 네. 이제 HBM 이쪽의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는 좀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이제 종목들이 반응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 개별 기업이 이게 구멍을 뚫는 레이저 마킹에 대한 기업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또 AI 투자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DSP 관련 쪽은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ADT 테크놀로지라든지, 근데 뭐 또 그다음 우리가 말한 EUV 공정 관련 네, 이쪽은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쪽도 그러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삼성 계속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삼성 파운드리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네, 요즘에는 또 뭐 SNS 텍이라든지 이런 좀 안 움직이거든요. 네. 이거하고 이쪽 아예 다른 겁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해서 뭐 새로운 공정을 도입을 해서 그게 잘 되면은 네. 당연히 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 이 시장이 커지는 걸 알기에 전체적으로 주가들은 같이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요. 근데 과거에 파운드리 단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장을 치고 나갈 때 TSMC한테 뺏겼죠. 네. 지금도 뺏겨 있지 네네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서 새롭게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것은 한번 시장에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아. 과연 해내는지 확인을 할 것 같고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은 지금보다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을 하려고 하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용이 들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 비용이 들어서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어떤 비용을 들어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을 텐데 인력의 한계들이 있어요. 네. 게다가 DSP 회사들은 삼성전자 파트너라는 명분과 타이틀은 있지만은 네네. 실제적으로 실적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회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식 파트너라는 그 네임 하나만으로 투자하기에는 뭔가 네. 막연하고 장비 회사들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장비가 납품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차이로 우선은 주가들이 딱 방향성이 다르다고 보이고요. 방향성 속도가 다르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단에서 시장이 만약에 우리가 AI 반도체 단은 한 40조의 정도 시장이다. 뭐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한 20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면은 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점유율을 파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확실히 갈리거든요. 그런데 뭐 장비 회사 같은 경우의 기술과 디자인 하우스 회사의 기술을 보면은 이쪽은 아주 뛰어난 기술보다는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이런 장비 회사라든지 그쪽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주가 차이는 그렇게 그냥 발생을 약간 합니다. DSP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비 회사들은 약간 연구소 개념이고 네, 네, 그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이해드리면 네.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소 개념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시장에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든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네, 뭐 PSK 홀딩스든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이제 기계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AI 반도체 투자가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유효할 것 같은데 기왕이면은 장비 쪽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잠깐 제가 흘려 지나갔는데 네, 어쨌든 유효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려 그러면은 네. 엔비디아 실적이 이게 우리가 좀 마음이 급한 건 아닌가요, 사실은? 만약에 이번 8월달에 발표된 N분기 엔비디아의 실적이 네. 조금 생각보다 기대치가 못 미쳐도 네. 당장 뭐 3개월 만에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 갑자기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안정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적이 얼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기보다 실적이
어떤 요소로 인해 잘 나올 수 있는지 못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세부 거예요. 항목이요? 네, 네. 아. 그런데 TSMC가 이제 후공정단의 장비 회사에 발주를 낼 때 시간을 앞당겼어요. 아, 지난번 그 네네. 실적 발표할 때 2025년까지 그 내용인가요? 네, 이제 뭐 장비를 가지고 올 때 보통 뭐 3주 만에 가지고 왔다라고 네. 하면 이제는 뭐 1주 그 시간을 확 앞당겼거든요. 그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해석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TSMC의 그 부분 리드 타임 땡긴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닉스 전자의 컨콜에서도 언급한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의 이 AI 반도체 단에 가지고 있는 성장의 톤을 꺾지도 않을 뿐더러 더 강화했으면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뭐 실적 발표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이제 본질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한국의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중소부장들은 네. 연일 잘 가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2달 동안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네. AMD 주가 흐름,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램 리서치라든지 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네. 별로 안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가만히 놓으면 하이닉스도 생각보다 안 가요. 한 2달 있다가 이제 겨우 잠깐 갈 것 같다다 말았거든요. 네. 이건 제가 왜 그러냐면 혹시 우리나라 회사 이 장비 회사들이 미국의 사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 1위는 제가 알기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알고 있는데 네. 유독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미국의 이게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가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나라만의 최근의 수급으로 보입니다. 수급이요? 네, 최근의 수급이고 딱 핵심을 짚어 주셨는데요. 좀 주가로는 급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요새 이제 많은 매체에서 뭐 싸다 비싸다 놀려 말하는데 네, 가장 정상적일 때 반도체 장비들의 평균 PR이 제가 대부분 5배 아래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장비 회사들이. 네,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높아진 회사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럼 장비 회사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배터리 못지않게 약간 성장주 관점으로 멀티플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네, 지금 말한 AI 반도체가 유효하기 때문인가라는 이 전제를 깔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지. 맞습니다. 제가 볼 땐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점을 새롭게 뭔가가 도입이 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제가 보는 건 이 네. 시장이 열리면 시장 규모거든요. 향후 성장성에 대한 희망. 네, 시장 규모가 합리적인 수치로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40조 정도가 돼요. AI 반도체 네. 전방 산업 신재 캐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40조인데 전체적인 시장의 조합이죠. 네. 40조인데 우리가 미국의 연간 GDP가 한 20조 정도, 20조에서 25조. 네. 그러면 보통 미국의 그 연간 성장률을 대입을 해보고 이 산업이 이것보다 더 큰데 이 성장률을 대입을 해봤을 때 이쪽은 20%, 이쪽은 한 자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국가 성장보다 더 높은 산업의 성장과 이 40조의 시장 같은 경우를 조합을 해봤을 때 반도체 전방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 시장이. 전방. 네,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빨리 반영을 한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죽어가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씨를 네, AI가 살렸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여러분들도 주가의 어떤 등락을 떠나서 산업의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도 좋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이걸 좀 길게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네. 막연한 섹터거든요. 네. 생각보다 너 밖에 나가서 AI 반도체 한번 해보라 그러면 네, 생각보다 좀 막연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져왔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영상에서 가장 인사이트가 강력한 네,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뭐 사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 지금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뭐 전방 40조 시장이 한데 네, 혹시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만약에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면 네, 섹터나 와이드하게라도 네. 아까 얼핏 나왔던 이오테크닉스 이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것도 계속 좋게 보시는지 네. 겸사겸사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타날 땐 주가들이 도입기 단계에서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적 초입 단계에서는 네. 뭐 2배, 3배 이렇게 났다가 이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건 과거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을 때랑 현재랑 뭐가 차이냐라고 하면은 수요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서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게 네. 엔비디아고요. 우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그 성장에 대한 단면을 보여줬기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에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변화되는 수요를 창출해 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뭐냐. 그렇죠. 그게 궁금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고전력 기판, 우리가 뭐 HBM 기판으로 일컬어지죠. 네. 이 기판인 거고, 이걸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구멍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공정을 했을 때 또 쓰이는 장비들, 뭐 식각이라든지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가 과거보다는 납품이 늘 수 있는 거죠. 과거 그냥 메모리만 할 때보다는. 네네. 원래 제가 알기로 이오테크닉스가 삼성 출신의 회사 분들이 세운 회사고, 네. 그게 원래 후공정 그 레이저 마크 하던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네. 메이드 인 삼성 이렇게 적는 거. 네네. 그 마크 레이저로 마크하던 그게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펀칭을 한다는 거죠. 네, 기술이 좀 더 구체화와 세분화가 돼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의 후공정 업체가 비메모리로 전환한 거군요. 그런 구조로 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로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또 옛날에 저쪽 815 모니터 예, 컨셉으로 아닙니다. 가네.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이닉스 가지고 막 네, 네. 58,700원 저점 잡고 했었는데 네, 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관심이 많아요. 네. 뭐 이제 크게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지금 11만 원에서 한 13만 원 못 듣고 계속 갇혀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7월 말에 한번 이렇게 탁 가려는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거든요. 네. 혹시 하이닉스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네. 아마 실제 요런 단에서 어떤 식으로 하이닉스가 실적을 턴을 하는지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매도 차익이 꽤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아 그러면 자 딱 들어보니까 네. 하이닉스는 아직은 박스권으로 보시는 건가 혹시요? 네, 우선은 매도 차익이 기존의 보유자들이 이 수요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음. 네, 여기에서 새롭게 진입하는 주체들은 이걸 보는 거죠. 아, 이거 수요는 실제 수요로 해서 매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구나. 네, 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주체가 엇갈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약간 매도 차익에 대한 물량을 생각하시는 거고 네. 진짜 앞으로 길게 3분기, 4분기, 3분기가 아니면 어째 4분기도 좋다, 내년까지 좋다 하고 생각하고 정말 바닥에 대한 어떤 믿음과 근거가 있으신 분들은 뭐 특별히 지금 이 박스권에 대응하지 않고 네. 계속 보시는데 네. 그건 이제 개인 취향의 차이네. 네, 맞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하이닉스는 별로 매력이 안 되시는 느낌이네요. 주가가 왜냐하면 또 시향도 좀 받쳐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아까 그 기업들 이제 몇 개 조금 이온테크닉스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뭐 혹시 다르게 보시는 기업들 좀 혹시 있으십니까? 공정상에서 우리가 또 장비가 더 나갈 수 있는 뭐 식각이라는 부분 장비를 하는 쪽은 또 제우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제우스요? 네. 그것도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장비 반도체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로봇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근데 그 제우스의 식각 장비, 근데 식각 장비에서는 제우스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1등 회사 쪽의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쪽의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램 리서치. 네, 그런 기업, 네, 예, 장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기업들을 봤을 땐 막 이제 고객사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부침이 좀 심하기는 해요. 네. 예, 그렇다 보니 대표적인 좀 기술에서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커질 수 있는 단을 초점을 맞췄을 땐 우리가 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제우스, 그다음에 뭐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또 기업의 변화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계속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네. 그렇게 해서 핵심 기업을 보는 쪽으로 이 두 기업 먼저 중심으로 음.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 네. 올라가거든요. 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뭐 주인 2대 주주가 바뀌었다 그런 네, 것도 제가 네. 좀 보고 혹시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그건 어제 공시로 확인이 그 되더라고요. 오스템 쪽이 누구였더라?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 같은 회장님 회사 판건 아닌데 그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수급 그게 2대 주주로 갔으면 장래에서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네.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빠른 속도로. 아니 이제 저도 좀 그 궁금한 게 주성이 21년도 22년도에 되게 주가가 힘들었잖아요. 네,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 그래가지고 네, 근데 회사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주가는 어느새 보니까 고공행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런 기업들의 핵심이 이제 해외 매출, 고객사의 해외 매출이 네. 발생을 한다는 점이고요. 그런 점을 대입을 해보면 최근에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네. 기업도 주가가 많이 갔죠. 강하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그 진공관하고 이거하고 맞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AI하고 AI 반도체하고 이게 그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후공정단에서 그러니까요. 원래는 진공 챔버가 쓰이지는 않는데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어느 네. 날 보니까 저 위에 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을 확인은 해야 되는데 좀 해외 매출, 네.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기존보다 더 늘 수 있는 예, 그러한 환경에 뭐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어서 네. 이 부분의 확장은 이제 실제 뭐 셀 업체들의 수주를 받는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초점들이 지금 주가가 강한 장비 업체들은 다 해외 매출 다각화. 네. 해외 매출 다각화. 네,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정 쪽으로 와보더라도 그런 점을 할 수 있는 게 뭐 유진테크 네. 이런 기업도 우리가 대표적인 해외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좀 매출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보니까 다르게 주가가 강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우리 이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도 네, 그냥 올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일만 좀 미안한데. 명쾌합니다. 예? 예, 맞아요. 최근에 그 에로티 백현 말고 네. 좀 오래된 회사인데 진공관 하는 회사 또 그것도 날라간 거 하나 있어요. 사명을 바꿔서 또 헷갈리는데. 네, 네. 자, 그럼 제가 마지막 하나. 제가 제 눈에는 최근에 PSG 홀딩스의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보니까 네. 프로텍, PSG 홀딩스, STI, 뭐 네. 레이저스텔 이런 기업들인데 네, 뭐 공부를 좀 해보니까 리플로우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리플로우 장비라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약간 수급이 가볍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가벼운 건지, 이걸 지금이라도 좀 보는 게 나은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후공정에서 새롭게 이게 기술이 도입되면서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 이런 영향이 있는 건데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딱 이제 다시 처음에 새롭게 초기에는 종목들이 쫙 퍼지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딱 핵심들만 움직일 수 있는 말씀 맞아요.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말한 네. 지금 우리 주고받은 종목들이 네. 지금 반도체 장비단 중에서 제일 잘 가는 기업만 말했어요. 네네. 제가 말 안 한 것들은 거의 안 가요 지금. 그러니까 좀 좁혀졌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주가가 빨랐던 거는 지금은 쉬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딱 핵심을 짚어주신 게 미국 주가들은 쉬는데 우리나라만 강하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럼 이것도 2차 전지에서 잠깐 보였던 가는 종목만 가는 수급의 쏠림을 좀 받고 있는 건지. 아우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방향성은 짧게는 엔비디아 실적 거기에서 종목들이 이제는 갈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진짜 가짜 네, 네, 또 주가도 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이 종목을 원래 제가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네, 입이 건질거려서 안 되겠어요. 네, 네, 한미 반도체 네, 네, 이거 한 2달 동안 한 달 동안 주가 갇혀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원래 이거 수익 1등주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을 만약에 세우신다면. 우선은
주가들이 빨랐던 종목들이 지금은 차별화되는 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의 케이스와 이수페타시스의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는 거의 도떼기던데. 네네. 두 종목 비교를 하면 그런데 두 종목의 차이는 우선 지수 편입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걸로도 하나 갈리는 게 있고요. 지수편이 뭐 코스닥, 코스피 200. 네네네네. 뭐 한미는 코스피 종목이 그렇습니다. 코스피인가요? 네. 코스피 때 공매도 불가 종목인가요? 그렇죠. 아. 200이 아니라서.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면 보통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년 이익을 이제 보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네. 한 단계씩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우선은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심에도 불구하고 5조까지 터치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게 장비 업체 같은 경우 앞단의 시장이 새롭게 열리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한 멀티플을 50배 준다는 건 역사상 유례 없는 부분. 한미 반도체가 지금 멀티플 PR이 50배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많이 올랐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확인이라 함은 앞단의 시장이 지금의 100 규모다. 그러면 150, 200 이거를 보여준다면은 50배가 막 70배, 80배 이렇게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유례 없게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이만큼 준다는 건 네. 주가가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죠. 빠지는 것도 아닌데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취합을 해보니까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오케이. 대신 엔비디아 실적 좀 확인해야 되고.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8월 달에다 물론 뭐 지금 실적에 많이 주목은 안 하겠지만 네. 결정적으로 8월 달에 반도체 장비는 이것은 주의해라. 혹시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우리가 미리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대표적인 AI 반도체주들은 박스권이고 주가 탄력도가 떨어져 있어요. 미국도 실적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 또한 엔비디아 실적 기점으로는 종목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가들이 상승해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단의 성장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미리 움직였다는 점이 있기에 조금은 그 실적 기점으로 옥석 가리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업이지만은 주가가 단계적으로 오르다 보면 또 한번 언제든지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러한 과정에서 트레이딩을 잘 하라 그렇게 좀 들릴 것 같고 엄청난 쏠림에서의 어떤 조정 이후에는 핵심 기업들은 추려진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빨리 네. 마치라고 지금 신호가 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네. 제가 다음에는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원래 이사님이 제가 반도체를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신 거거든요. 네. 다음에 또 즐거운 이야기로 좋은 인사이트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